남은 20일 동안은 야 대통령이 바꾸란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물량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강도 높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계속 더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네.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한 3시 40분경에 이제 속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그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네. 지시사항에 대한 속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시면 뭐 윤석열 대통령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이런 등등의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감독 선발 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대표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있게 진행돼야 한다. 여러 또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생각보다 큰 겁니다. 예. 큰 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이틀 뒤에 수요일 10시에 문체부가 그동안 축구협회에 강도 높게 네. 축구협회가 있는 축구회관에 아예 상주하면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수요일 아침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행정부잖아요, 문체부가.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한 거예요. 가져와봐. 뭔데?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야, 이거 문제 있네. 네. 야, 바로 잡아.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도 뒤에 얘기하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정치적 견해나 뭐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그건 좀 빼자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마 정치지를 다루는 채널들이 할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대통령이 나섰다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없죠?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 굉장히 큰 게 온 거여서 그러면 대통령이 정도로 야 해결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면 해결을 해야 돼요. 원래 대통령은 항상 나서면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성과를 냈을 때 이제 축전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 때도 끝나고 나서 네. 선수들 초대해가지고 만찬하면서 얘기하고 뭐 축하해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이 네네.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중요하게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네. 잠시 뒤에 우리 세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네. 네. 대통령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력히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 인식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늘 그 요르단과 이라크전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좀 토로했어요. 네. 나도 답답하다. 국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것도 있다. 내가 들은 것과 다른 것들이 있더라. 아예 회의록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라도 평가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다. 검증을 투명하게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KFA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다. 억울함을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요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달성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이 나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세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패널 일단 먼저. 예. 일단 뭐 그 대통령이 나서면 보통 네. 국정감사 그 전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보통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주요 이슈가 그 이슈로 매우 집중이 되고 국정감사 기간에 그러면 그 이슈가 어떻게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더해서 정몽규 회장의 이제 사연임 그 네. 문제에 대해서 가죽 뭐 강도 높은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이제 뭐 문체부가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 축구협회를 좀 이제 공격을 하고 확실히 좀 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더 이제 권력이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 얘기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통령이
사실 이런 데에는 나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나섰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대 사안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도록 했어야 된다. 맞아요. 예. 엄밀히 따지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 미리미리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항상 얘기했던 현안 질의 이전에 네. 먼저 그가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쨌건 간에 축구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항상 피파에서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씁쓸한 심정을 조금 예, 감출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봐야죠. 일단 하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 동시에 한편으로 또 정치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일들은 사람들의 관심사의 그 이슈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시키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런 부분 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어떤 지금 구도가 있냐면 여야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합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지난 현안 질의도 그랬고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과정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야. 여야의 의견도 없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슈에 참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 이유일 거고,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하튼 행정부,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산하의 대한체육회 산하의 축구협회입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면 가장 정점에 대통령이 있어요. 행정부의 수장이 바꿔 문제 있네 못 박은 거예요. 네. 마지막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고, 전 부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이거를 이렇게까지 판단하지 못하는, 난 축구협회나 그 둘러싼 사람들 진짜 원망스럽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랬잖아. 문제가 무엇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풀 능력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외부에 들어가서 이거 받고 이런 얘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태까지.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박는 형태까지 그렇죠. 온 거다. 이게 이제 국회를 넘어서 네네. 행정부 뭐 수반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거의 뭐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고, 자 일단은 10월 2일에 문체부에서 이제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20일에 이제 본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만큼 훨씬 더 좀 강도 높은 좀 감사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이러시죠. 예.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더 강하게 나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일에 발표되는 건 여러분들 최종 감사 결과가 아니에요. 네. 중간.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22일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한 20일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오늘 중간 그 감사 결과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잖아, 유인촌 장관이. 네. 근데 만약 여기서 야 이거 그러네 이거 바꿔 이랬으면 남은 20일 동안은 야 대통령이 바꾸란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물량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강도 높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계속 더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네, 실제로 좀 저 대통령실 뭐 이렇게 아는 분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했었는데, 진짜?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좀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네네.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이번에 현안 질의 때 그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그 어떤 문제인식도 못 느끼고 태연한 그런 태도들.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분의 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거에 일단 너무 참지 못한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사람들은 다 공분하고 공분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 문제다 라고 네.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이지? 그렇지. 절차상의 문제는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 절차상의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관행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게 문제를 바꾸고 관행을 뜯어고쳐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런 것들도 좀 일단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근데 진짜 빨대를 잘 꽂는다.
잘 꼽는다기보다는 대통령실까지. 와. 꼭 꼽는다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실을 아니 그 옛날에 하던 게 뭐 이렇게 진뭐 이렇게 거기 가신 거지 뭐. 와 대박. 거기 있어서 내가 뭐 친해지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그냥 더그 조심해야 정보가 돼요. 있는데 우리도 국정 가서 들을 수 있어. 여기까지. 극장권에서 풀 정보 좀 남겨놔요. 아 여기 좀 지금 따면 해야지. 20%만 여기서. 아, 80인 도당에 있다. 그런- 세이브. 그게 뭐 이거 뭐 이게 뭐 어쩌고 한 얘기고. 근데 이제 다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네. 국회 차원을 넘어서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좀 처리할 거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이게 궁금한 게 그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의 이제 선임 과정, 뭐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가 뭐 확실하다 이렇게 밝혀서 직접적으로 끌어내기가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도 확장을 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죠.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쨌든 털리려면 네. 계속 뭐 다른 거 보고 하면은 문제는 뭘 돌려서 얘기해.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너무 명확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다 뭐 모르겠습니다. 더 불이 번진다. 아니 뭐 내가 번질 그것까지는 일정이, 모르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이제 그 요거 지금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같이 얘기만 주고받았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아무튼 이제 좀 막 회사 같은 데도 문제 생긴다 이런 거지? 아니 뭐 그죠 뭐 이렇게 HDC라는 뭐 축구협회와의 관계나 네. 야, 뭐 걸려면 걸는 게 많잖아요. 뭐 이번에 현안질에도 그 HDC 그거를 이제 네. 뭐 그거 이제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그 네, 얘기가. 네. 아니 저 빨대가 무슨 증인이야 막 우리가 아니요, 몰아 세우고 있어. 아는 사람이 아니, 빨대밖에 없어.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이밖에 안 나왔다니까 정부가 8일이 궁금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아무튼 뭐 예, 그래서 예. 이게 그 대통령이 말하는 순간 이게 사실은 우리 축구협회가 이제 너무 지금 작은 거에 좀 막 신경 쓰고 있잖아요. 뭐 유튜버들이 우리를 공격해. 네. 너무 이제 그 작은 곳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럼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국회 차원 넘어서 이제 정부도 큰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생각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공분했던 것도 네. 그러니까 특히 현안질이 보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 왜 정말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그런 거에서 보이는 거잖아. 그럼요. 다 똑같이 느껴요. 우리는 저게 문제라고 하는데 네. 야, 이 정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태도가 사람들을 되게 막 답답하게 만들거든. 화나게. 특히 요즘 어쨌건 간에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 층한테 화두가 되는 게 이제 공정하고 절차인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네. 네. 자, 일단 뭐 더 강도 높은 감사가 네네. 가능하다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홍명보 감독이 오늘 억울함을 좀 토로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는 국회, 그러니까 뭐 국민 여론, 국회, 이번에 이제 행정부 수반까지 이렇게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 요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확실히 뭔가 이 축구협회 뭐 현안질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뭔가 왜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까?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태의 심각성을 좀 현실 인식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많이 싶을 정도의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억울하다, 그렇지. 네, 뭐 봉사하겠다, 예. 뭐 이런 멘트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오늘도 이제 억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사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지금 감독이 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제 와서 난 들은 게 없고 나한테 나한테 그냥 축구협회가 나한테 공정하다고 그래서 나는 공정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속상해. 이러면 사실은 누가 이거 네. 바보도 아니고 아니 뭐 어제 그런 일이 생겼어? 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오늘 그렇게 해명한 거 아니잖아. 그쵸 바보도 아니고 이게 그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그냥 좀 넘어가면 되겠지. 한 10월 달에 우리가 이라크 요르단 이기면 분위기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아니 내가 사실 그 디테일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10차 회의록을 깠으면 좋겠다. 아니 문제가 10차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11차. 그때 자기도 인정해놓고 11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기 발언으로 얘기했잖아. 현안질의 때.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 제 대답은 홍명보의 발언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10차를 깠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야? 나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의도 같기도 하고. 말장난 아니 하는 왜냐면 거죠. 이게 오히려 일반들 보기에는 10차, 11차 더 헷갈려요 지금. 아니 그리고 11차는 우리가 깠잖아. 깠죠. 거기 내용 다 나오는데 뭘 더 까? 그냥 나와. 그거 협회가 만든 자료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하나도 안 건드려서 협회 거 그냥 보여드린 거야. 그럼 뭐 거기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10차가 어떻고 무슨 뭐 억울하가 어떻고 그냥 그러니까 이 역까지 안 오려고 그랬으면 우리 축구인들이 저희가 축구협회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봐라 이게 몇 명 나 진짜 한 줌이야 한 줌. 요 사람들 빼놓고 지도자 협의 오늘도 발표했어. 네 맞아요. 바꿔라. 당장 개혁해라. 음. 정몽준 회장 내려와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조합도 발표를 했어. 맞아요. 그다음에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얘기해. 여야 할 것 없이 얘기를 해.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얘기를 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몇 명만 한 줌 모인 사람들만 뭐라 하냐면 니네들이 몰라. 니네들이 아는 게 없어. 니네 축구 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월드컵 못 나가. 겁박이 나고 있고. 무슨 월드컵 못 나가. 잘못을 하면은 들여다보는 거는 상식적으로 축구계에 다 있었던 일이야. 네. 카타르 월드컵 때 봐봐. 그때 그 유치 관련해서 뒤로 뭐 뒷돈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의 FBI하고 스위스 네. 검찰이 들어가서 털었어. 그래서 막 그렇죠. 유력 인사들 막 구속되고 그랬잖아. 아니 축구 팬들은 다 하는 얘기를 저렇게 그냥 무서울 것 같으니까 막 겁박한다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월드컵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이 얼마나 속시원하 이게 우리가 월드컵 한 번 이번 싸우자고 하는 거냐고. 우리도 언젠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꿈을 꿔야 되는데 매번 월드컵에서 성장되는 걸 꿈꿔야 되는데 맨날 문제가 있는 거 덮고 가니까 우리는 꿈도 못 꾼다고 얘기하잖아. 네. 이정현 감독 같은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보면 왜 몇 명만 고 있는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는데 축구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주인이야? 여기에? 그것 때문에 결국 플라티니도 그때도 그 유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베켄바워도 약간 손발 잘리게 되고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주말 동안에 올라온 그런 기사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들의 카르텔은 정말 공고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아직도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과거에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무능력이야. 이 정도면 무능력이야. 이 판단을 못하는 무능력이야. 근데 이 정도의 판단 능력으로 지금까지 축구협회를 이끌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승부조작범을 사면하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지. 황선홍 감독을 겸임시키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지. 부버지가 거품 물고 막 그랬는데 크리스만을 데려오는 판단을 하지. 홍명보 감독 이렇게 데려오는 판단을 하지. 이런 판단 능력이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그러고서 보면 꼭 또 남 탓할 거야. 이거 잘못되면 뭐 밖에서 그래서 그렇다. 이미 뭐 현안질의 때 저 달순의 탓했잖아. 정확하게 달순애라는 얘기를 안 해서 아쉽다니까. 그냥 채널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달순애 라이브에서 그것만 해줬으면 80만인데 지금.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와요. 10월 2일 오전 10시 문체부 감사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축구 팬들의 눈은 여기로 향할 텐데 와. 자 보시면 개요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하게 되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 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 룸에서 하고요. 디테일하다. 자, 이 브리핑을 하시는 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현준 감사관님이시고 사회에는 되게 디테일하네. 대변인실의 조재석이관, 배석에는 최원석 감사 담당관, 박효진 팀장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이 중간 감사 결과의 브리핑이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좀 예상 내용 적어드리긴 했는데. 크게 보면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공정 이슈와 원칙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규정, 정관이겠죠? 예. 정관에 따른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들여다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몽규 회장이 사선 연임을 추진하는 게 그 정관을 한번 바꿨잖아. 예. 그런데 문체부가 어디 종신을 하려고 그래.
원래 대한체육회랑 같이 짬짬이로 바꿔가지고 3선, 4선, 5선, 6선, 7선 다 가능하게 해놨잖아. 근데 그걸 불허했단 말이야. 근데 스포츠 공정위를 통해서 또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4선이 된다고? 이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쨌든 돈에 대한 문제도 좀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HDC라던가 이번에 나왔던 얘기에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관련된 거 이것도 어쨌건 문체부 승인 없이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죠. 사실 그쪽 들여다보는 게 메인이기도 그 본인들의 주 전공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강도 높게 털었다 그러던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상 내용을 적어드렸는데 일단은 뭐 홍명보 감독이 이제 과정 선임에서 불공정한 과정 그리고 네네. 이임생 이사가 이제 전권에 대한 제대로 받았느냐 여부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얼만큼 정상 작동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네네.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한 뭐 이런 좀 문제들 그리고 이제 돈 문제까지 이렇게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많더라고 진짜. 그쵸. 그리고 뭐 이 발단이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이니까 네네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아마 따질 건데 이제 뭐 현안 질의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만 네. 결국에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 11차 회의록 때 이임생 이사가 과연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권한을 이임 받은 거냐 제대로 받은 건 맞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사실은 뭐 가장 주요한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얼마나 강도 높게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거기에 이제 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네. 이게 이제 중간 감사의 가장 포인트는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게 네네. 들어간다기 몰라. 음. 우리도 그냥 보도되는 거를 일단 축약해서 가져온 건데 오늘 유인춘 장관이 저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보고 이 말도 안 돼 바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자, 내용을 갖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네.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10월 2일 요 감사 결과 중간 발표 한번 보시죠. 네. 예.